100세 시대,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꿈꾸는 오늘날, 나이가 들어도 청년처럼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살아있는 해답과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0대의 혈관 나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과 영감을 준 인물입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기에 시간을 거스르는 듯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식단 분석을 넘어 건강한 삶의 본질과 원리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히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100세까지 건강하게 달리기 위한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아침 식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아침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따뜻하게 준비한 오트밀 한 그릇, 신선한 사과 하나, 그리고 에너지 가득한 바나나 하나. 이것이 전부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식단은 탄수화물 위주라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오트밀과 바나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경향이 있는 식품입니다. 만약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 아침 식단은 그다지 추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다릅니다. 수년간의 꾸준한 운동으로 그의 몸은 아침에 섭취한 당분을 지방으로 축적하는 대신 간의 글리코겐 형태로 빠르게 저장하여 곧바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걱정 없이 아침 운동을 위한 최고의 연료를 공급받는 셈입니다. 이는 마치 잘 훈련된 군인이 보급품을 받자마자 즉시 전투에 활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과거에는 그 역시 공복 상태로 운동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아침에 10km를 뛰고 저녁에도 10km, 그리고 곧바로 헬스장으로 가 1시간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엄청난 운동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넘게 공복 운동을 시도하며 몸이 적응하자 이제는 공복 상태로 하프 마라톤까지 뛸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문가의 중요한 조언이 등장합니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에서 장시간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을 태우기 이전에 근육의 아미노산을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점점 더 만들기 어려워지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귀한 근육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하프 마라톤처럼 긴 거리를 달릴 때에는 운동 전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그는 이 조언을 받아들여 다시 운동 전에 식사하는 루틴으로 바꾸고 있다고 하니 끊임없이 배우고 적용하는 그의 유연한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점심 식단은 어떨까요? 그는 주로 샌드위치를 즐겨 먹는데 무려 30cm 길이의 샌드위치를 기본으로 때로는 2개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30cm 샌드위치 하나는 소스를 제외하면 약 600칼로리 정도로 하프 마라톤을 뛰면 소모되는 1200에서 1400칼로리를 보충하기에 적절한 양입니다. 그는 주로 기름기가 적은 칠면조 샌드위치를 선택하고 소스는 뿌리지 않아 건강한 식단의 원칙을 지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입맛에도 잘 맞는 하와이안 음식 포케도 그가 즐겨 찾는 메뉴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생선, 밥이 어우러진 포케는 샐러드는 맛이 없다는 편견을 깨주는 훌륭한 건강식입니다. 특히 밖에서 식사할 때는 흰쌀밥을 충분히 먹어 탄수화물 로딩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운동량, 즉 마일리지를 소화하기 위해 매일 탄수화물 로딩을 하는 것은
그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신선한 회나 초밥을 먹으며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아내가 만들어주는 사랑 가득한 식사가 기다립니다. 올리브 오일 스파게티나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 같은 다양한 종류의 파스타,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콩나물밥이나 향긋한 굴밥 같은 한식도 그의 저녁 식탁에 오릅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아내 역시 일주일에 6일은 웨이트 트레이닝과 필라테스를 할 정도로 온 가족이 운동을 사랑하고 실천한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가정은 식단 관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미 완벽한 생활 습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사 시스템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음식을 통해 들어온 에너지를 보내는 두 개의 고속도로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근육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으로 가는 길입니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앉아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근육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좁고 막혀 있는 비포장도로와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특히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대부분의 에너지가 지방으로 가는 고속도로로 쏠려 뱃살이 나오고 지방간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다릅니다. 수십 년간 꾸준한 유산소 및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으로 가는 길을 왕복 4차선 고속도로처럼 넓고 튼튼하게 닦아 놓았습니다. 반면 지방으로 가는 길은 좁은 2차선 도로에 불과합니다. 이런 몸의 시스템을 갖추었기에 무엇을 먹든 그 에너지는 우선적으로 근육의 회복과 성장에 사용됩니다. 심지어 라면을 먹어도 그 에너지가 다음 달리기를 위한 탄수화물 로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먹는 음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합 탄수화물, 양질의 단백질, 풍부한 섬유질과 채소 등 운동하는 사람에게 가장 이상적인 영양소들을 이미 충분히 그리고 다양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닭가슴살, 칠면조, 생선 등 건강한 단백질원은 물론 피자까지도 그의 몸에서는 훌륭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 후 피자와 맥주, 피맥을 죄악시하지만 사실 장거리 달리기 후에는 땀으로 많은 염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짭짤한 피자는 염분을 보충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500cm3 정도의 맥주는 근육 회복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 없이 소파에 앉아 피맥을 즐긴다면 그 에너지는 고스란히 복부 지방으로 향하겠지만 격렬한 운동을 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자 회복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음식이라도 내 몸을 어떤 대사 상태에 놓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많이 할수록 무조건 좋을까요? 마라톤 황제 킵초게는 하루에 약 4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화를 가속시킬 정도의 운동량은 매일 40km 이상, 즉 매일 풀코스 마라톤을 뛰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의 운동량은 그 정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수명이 단축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연구는 우리가 운동에 투자한 시간보다 더 긴 시간에 건강 수명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달리기를 원한다면 전문가의 조언은 균형에 초점을 맞춥니다. 20대, 30대에는 유산소 운동의 비중을 높여 만성질환의 발생을 늦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60대 이후가 되면 근력 운동의 비중을 70%까지 늘리고 스트레칭과 균형 감각 운동을 추가하여 우리 몸의 근본적인 힘, 즉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튼튼한 기둥과 골조 없이 집을 계속 증축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식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음식이 좋다고 해서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다양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즐겁게 다양한 식물성 및 동물성 재료를 통해 자연스러운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최고의 식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잠입니다. 그는 하루에 너댓 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고백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회복 속도가 더뎌지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래,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금연,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염증을 치유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근육을 회복시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해도 이 회복의 시간이 부족하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주위의 조언에 따라 최근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웁니다. 진정한 건강은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노력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과감히 훈련을 멈추고 쉬어가는 setback 기간을 갖는 것이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건강의 비밀을 엿보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비법이 아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였습니다. 즐겁게, 다양하게 먹고 꾸준히 움직이며 충분히 쉬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기보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대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 늘 가득한 즐거움과 행복처럼 여러분의 매일매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몸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건강과 평안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100세 시대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꿈꾸는 오늘날 나이가 들어도 청년처럼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살아있는 해답과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0대의 혈관 나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과 영감을 준 인물입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기에 시간을 거스르는 듯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식단 분석을 넘어 건강한 삶의 본질과 원리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히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100세까지 건강하게 달리기 위한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아침 식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아침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따뜻하게 준비한 오트밀 한 그릇, 신선한 사과 하나, 그리고 에너지 가득한 바나나 하나. 이것이 전부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식단은 탄수화물 위주라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오트밀과 바나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경향이 있는 식품입니다. 만약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 아침 식단은 그다지 추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다릅니다. 수년간의 꾸준한 운동으로 그의 몸은 아침에 섭취한 당분을 지방으로 축적하는 대신 간의 글리코겐 형태로 빠르게 저장하여 곧바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걱정 없이 아침 운동을 위한 최고의 연료를 공급받는 셈입니다.
이는 마치 잘 훈련된 군인이 보급품을 받자마자 즉시 전투에 활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과거에는 그 역시 공복 상태로 운동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아침에 10km를 뛰고 저녁에도 10km, 그리고 곧바로 헬스장으로 가 1시간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엄청난 운동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넘게 공복 운동을 시도하며 몸이 적응하자 이제는 공복 상태로 하프 마라톤까지 뛸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문가의 중요한 조언이 등장합니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에서 장시간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을 태우기 이전에 근육의 아미노산을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점점 더 만들기 어려워지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귀한 근육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하프 마라톤처럼 긴 거리를 달릴 때에는 운동 전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그는 이 조언을 받아들여 다시 운동 전에 식사하는 루틴으로 바꾸고 있다고 하니 끊임없이 배우고 적용하는 그의 유연한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점심 식단은 어떨까요? 그는 주로 샌드위치를 즐겨 먹는데 무려 30cm 길이의 샌드위치를 기본으로 때로는 2개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30cm 샌드위치 하나는 소스를 제외하면 약 600칼로리 정도로 하프 마라톤을 뛰면 소모되는 1200에서 1400칼로리를 보충하기에 적절한 양입니다. 그는 주로 기름기가 적은 칠면조 샌드위치를 선택하고 소스는 뿌리지 않아 건강한 식단의 원칙을 지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입맛에도 잘 맞는 하와이안 음식 포케도 그가 즐겨 찾는 메뉴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생선, 밥이 어우러진 포케는 샐러드는 맛이 없다는 편견을 깨주는 훌륭한 건강식입니다. 특히 밖에서 식사할 때는 흰쌀밥을 충분히 먹어 탄수화물 로딩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운동량, 즉 마일리지를 소화하기 위해 매일 탄수화물 로딩을 하는 것은 그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신선한 회나 초밥을 먹으며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아내가 만들어주는 사랑 가득한 식사가 기다립니다. 올리브 오일 스파게티나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 같은 다양한 종류의 파스타,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콩나물밥이나 향긋한 굴밥 같은 한식도 그의 저녁 식탁에 오릅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아내 역시 일주일에 6일은 웨이트 트레이닝과 필라테스를 할 정도로 온 가족이 운동을 사랑하고 실천한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가정은 식단 관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미 완벽한 생활 습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사 시스템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음식을 통해 들어온 에너지를 보내는 2개의 고속도로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근육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으로 가는 길입니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앉아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근육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좁고 막혀있는 비포장도로와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특히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대부분의 에너지가 지방으로 가는 고속도로로 쏠려 뱃살이 나오고 지방간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다릅니다. 수십 년간 꾸준한 유산소 및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으로 가는 길을 왕복 4차선 고속도로처럼 넓고 튼튼하게 닦아 놓았습니다. 반면 지방으로 가는 길은 좁은 2차선 도로에 불과합니다. 이런 몸의 시스템을 갖추었기에 무엇을 먹든 그 에너지는 우선적으로 근육의 회복과 성장에 사용됩니다. 심지어 라면을 먹어도 그 에너지가 다음 달리기를 위한 탄수화물 로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먹는 음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합 탄수화물, 양질의 단백질, 풍부한 섬유질과 채소 등 운동하는 사람에게 가장 이상적인 영양소들을 이미 충분히 그리고 다양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닭가슴살, 칠면조, 생선 등 건강한 단백질원은 물론 피자까지도 그의 몸에서는 훌륭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 후 피자와 맥주, 피맥을 죄악시하지만 사실 장거리 달리기 후에는 땀으로 많은 염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짭짤한 피자는 염분을 보충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500cm3 정도의 맥주는 근육 회복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 없이 소파에 앉아 피맥을 즐긴다면 그 에너지는 고스란히 복부 지방으로 향하겠지만 격렬한 운동을 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자 회복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음식이라도 내 몸을 어떤 대사 상태에 놓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많이 할수록 무조건 좋을까요? 마라톤 황제 킵초게는 하루에 약 4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화를 가속시킬 정도의 운동량은 매일 40km 이상, 즉 매일 풀코스 마라톤을 뛰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의 운동량은 그 정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수명이 단축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연구는 우리가 운동에 투자한 시간보다 더 긴 시간에 건강 수명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달리기를 원한다면 전문가의 조언은 균형에 초점을 맞춥니다. 20대, 30대에는 유산소 운동의 비중을 높여 만성질환의 발생을 늦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60대 이후가 되면 근력운동의 비중을 70%까지 늘리고 스트레칭과 균형 감각 운동을 추가하여 우리 몸의 근본적인 힘, 즉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튼튼한 기둥과 골조 없이 집을 계속 증축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식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음식이 좋다고 해서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다양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즐겁게 다양한 식물성 및 동물성 재료를 통해 자연스러운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최고의 식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잠입니다. 그는 하루에 너댓 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고백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회복 속도가 더뎌지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래,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금연,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염증을 치유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근육을 회복시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해도 이 회복의 시간이 부족하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주위의 조언에 따라 최근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웁니다. 진정한 건강은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노력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과감히 훈련을 멈추고 쉬어가는 setback 기간을 갖는 것이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건강의 비밀을 엿보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비법이 아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였습니다. 즐겁게, 다양하게 먹고 꾸준히 움직이며 충분히 쉬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기보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대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 늘 가득한 즐거움과 행복처럼 여러분의 매일매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몸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건강과 평안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100세 시대,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꿈꾸는 오늘날, 나이가 들어도 청년처럼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살아있는 해답과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0대의 혈관 나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과 영감을 준 인물입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기에 시간을 거스르는 듯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식단 분석을 넘어 건강한 삶의 본질과 원리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히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100세까지 건강하게 달리기 위한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아침 식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아침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따뜻하게 준비한 오트밀 한 그릇, 신선한 사과 하나, 그리고 에너지 가득한 바나나 하나. 이것이 전부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식단은 탄수화물 위주라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오트밀과 바나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경향이 있는 식품입니다. 만약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 아침 식단은 그다지 추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다릅니다. 수년간의 꾸준한 운동으로 그의 몸은 아침에 섭취한 당분을 지방으로 축적하는 대신 간의 글리코겐 형태로 빠르게 저장하여 곧바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걱정 없이 아침 운동을 위한 최고의 연료를 공급받는 셈입니다. 이는 마치 잘 훈련된 군인이 보급품을 받자마자 즉시 전투에 활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과거에는 그 역시 공복 상태로 운동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아침에 10km를 뛰고 저녁에도 10km, 그리고 곧바로 헬스장으로 가 1시간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엄청난 운동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넘게 공복 운동을 시도하며 몸이 적응하자 이제는 공복 상태로 하프 마라톤까지 뛸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문가의 중요한 조언이 등장합니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에서 장시간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을 태우기 이전에 근육의 아미노산을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점점 더 만들기 어려워지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귀한 근육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하프 마라톤처럼 긴 거리를 달릴 때에는 운동 전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그는 이 조언을 받아들여 다시 운동 전에 식사하는 루틴으로 바꾸고 있다고 하니 끊임없이 배우고 적용하는 그의 유연한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점심 식단은 어떨까요? 그는 주로 샌드위치를 즐겨 먹는데 무려 30cm 길이의 샌드위치를 기본으로 때로는 2개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30cm 샌드위치 하나는 소스를 제외하면 약 600칼로리 정도로 하프 마라톤을 뛰면 소모되는 1200에서 1400칼로리를 보충하기에 적절한 양입니다. 그는 주로 기름기가 적은 칠면조 샌드위치를 선택하고 소스는 뿌리지 않아 건강한 식단의 원칙을 지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입맛에도 잘 맞는 하와이안 음식 포케도 그가 즐겨 찾는 메뉴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생선, 밥이 어우러진 포케는 샐러드는 맛이 없다는 편견을 깨주는 훌륭한 건강식입니다. 특히 밖에서 식사할 때는 흰쌀밥을 충분히 먹어
탄수화물 로딩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운동량, 즉 마일리지를 소화하기 위해 매일 탄수화물 로딩을 하는 것은 그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신선한 회나 초밥을 먹으며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아내가 만들어주는 사랑 가득한 식사가 기다립니다. 올리브 오일 스파게티나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 같은 다양한 종류의 파스타,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콩나물밥이나 향긋한 굴밥 같은 한식도 그의 저녁 식탁에 오릅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아내 역시 일주일에 6일은 웨이트 트레이닝과 필라테스를 할 정도로 온 가족이 운동을 사랑하고 실천한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가정은 식단 관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미 완벽한 생활 습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사 시스템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음식을 통해 들어온 에너지를 보내는 두 개의 고속도로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근육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으로 가는 길입니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앉아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근육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좁고 막혀있는 비포장도로와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특히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대부분의 에너지가 지방으로 가는 고속도로로 쏠려 뱃살이 나오고 지방간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다릅니다. 수십 년간 꾸준한 유산소 및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으로 가는 길을 왕복 4차선 고속도로처럼 넓고 튼튼하게 닦아 놓았습니다. 반면 지방으로 가는 길은 좁은 2차선 도로에 불과합니다. 이런 몸의 시스템을 갖추었기에 무엇을 먹든 그 에너지는 우선적으로 근육의 회복과 성장에 사용됩니다. 심지어 라면을 먹어도 그 에너지가 다음 달리기를 위한 탄수화물 로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먹는 음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합 탄수화물, 양질의 단백질, 풍부한 섬유질과 채소 등 운동하는 사람에게 가장 이상적인 영양소들을 이미 충분히 그리고 다양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닭가슴살, 칠면조, 생선 등 건강한 단백질원은 물론 피자까지도 그의 몸에서는 훌륭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 후 피자와 맥주, 피맥을 죄악시하지만 사실 장거리 달리기 후에는 땀으로 많은 염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짭짤한 피자는 염분을 보충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500cm3 정도의 맥주는 근육 회복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 없이 소파에 앉아 피맥을 즐긴다면 그 에너지는 고스란히 복부 지방으로 향하겠지만 격렬한 운동을 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자 회복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음식이라도 내 몸을 어떤 대사 상태에 놓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많이 할수록 무조건 좋을까요? 마라톤 황제 킵초게는 하루에 약 4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화를 가속시킬 정도의 운동량은 매일 40km 이상, 즉 매일 풀코스 마라톤을 뛰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의 운동량은 그 정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수명이 단축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연구는 우리가 운동에 투자한 시간보다 더 긴 시간에 건강 수명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달리기를 원한다면 전문가의 조언은 균형에 초점을 맞춥니다. 20대, 30대에는 유산소 운동의 비중을 높여 만성질환의 발생을 늦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60대 이후가 되면 근력 운동의 비중을 70%까지 늘리고 스트레칭과 균형 감각 운동을 추가하여 우리 몸의 근본적인 힘, 즉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튼튼한 기둥과 골조 없이 집을 계속 증축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식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음식이 좋다고 해서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다양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즐겁게 다양한 식물성 및 동물성 재료를 통해 자연스러운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최고의 식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잠입니다. 그는 하루에 너댓 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고백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회복 속도가 더뎌지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래,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금연,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염증을 치유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근육을 회복시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해도 이 회복의 시간이 부족하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주위의 조언에 따라 최근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웁니다. 진정한 건강은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노력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과감히 훈련을 멈추고 쉬어가는 셋백 기간을 갖는 것이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건강의 비밀을 엿보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비법이 아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였습니다. 즐겁게, 다양하게 먹고 꾸준히 움직이며 충분히 쉬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기보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대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 늘 가득한 즐거움과 행복처럼 여러분의 매일매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몸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건강과 평안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100세 시대,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꿈꾸는 오늘날, 나이가 들어도 청년처럼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살아있는 해답과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0대의 혈관 나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과 영감을 준 인물입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기에 시간을 거스르는 듯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식단 분석을 넘어 건강한 삶의 본질과 원리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히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100세까지 건강하게 달리기 위한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아침 식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아침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따뜻하게 준비한 오트밀 한 그릇, 신선한 사과 하나, 그리고 에너지 가득한 바나나 하나. 이것이 전부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식단은 탄수화물 위주라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오트밀과 바나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경향이 있는 식품입니다. 만약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 아침 식단은 그다지 추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다릅니다. 수년간의 꾸준한 운동으로 그의 몸은 아침에 섭취한 당분을 지방으로 축적하는 대신 간의 글리코겐 형태로 빠르게 저장하여 곧바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걱정 없이
아침 운동을 위한 최고의 연료를 공급받는 셈입니다. 이는 마치 잘 훈련된 군인이 보급품을 받자마자 즉시 전투에 활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과거에는 그 역시 공복 상태로 운동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아침에 10km를 뛰고 저녁에도 10km, 그리고 곧바로 헬스장으로 가 1시간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엄청난 운동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넘게 공복 운동을 시도하며 몸이 적응하자 이제는 공복 상태로 하프 마라톤까지 뛸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문가의 중요한 조언이 등장합니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에서 장시간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을 태우기 이전에 근육의 아미노산을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점점 더 만들기 어려워지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귀한 근육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하프 마라톤처럼 긴 거리를 달릴 때에는 운동 전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그는 이 조언을 받아들여 다시 운동 전에 식사하는 루틴으로 바꾸고 있다고 하니 끊임없이 배우고 적용하는 그의 유연한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점심 식단은 어떨까요? 그는 주로 샌드위치를 즐겨 먹는데 무려 30cm 길이의 샌드위치를 기본으로 때로는 2개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30cm 샌드위치 하나는 소스를 제외하면 약 600칼로리 정도로 하프 마라톤을 뛰면 소모되는 1200에서 1400칼로리를 보충하기에 적절한 양입니다. 그는 주로 기름기가 적은 칠면조 샌드위치를 선택하고 소스는 뿌리지 않아 건강한 식단의 원칙을 지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입맛에도 잘 맞는 하와이안 음식 포케도 그가 즐겨 찾는 메뉴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생선, 밥이 어우러진 포케는 샐러드는 맛이 없다는 편견을 깨주는 훌륭한 건강식입니다. 특히 밖에서 식사할 때는 흰쌀밥을 충분히 먹어 탄수화물 로딩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운동량, 즉 마일리지를 소화하기 위해 매일 탄수화물 로딩을 하는 것은 그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신선한 회나 초밥을 먹으며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아내가 만들어주는 사랑 가득한 식사가 기다립니다. 올리브 오일 스파게티나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 같은 다양한 종류의 파스타,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콩나물밥이나 향긋한 굴밥 같은 한식도 그의 저녁 식탁에 오릅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아내 역시 일주일에 6일은 웨이트 트레이닝과 필라테스를 할 정도로 온 가족이 운동을 사랑하고 실천한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가정은 식단 관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미 완벽한 생활 습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사 시스템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음식을 통해 들어온 에너지를 보내는 2개의 고속도로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근육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으로 가는 길입니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앉아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근육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좁고 막혀있는 비포장도로와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특히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대부분의 에너지가 지방으로 가는 고속도로로 쏠려 뱃살이 나오고 지방간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다릅니다. 수십 년간 꾸준한 유산소 및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으로 가는 길을 왕복 4차선 고속도로처럼 넓고 튼튼하게 닦아 놓았습니다. 반면 지방으로 가는 길은 좁은 2차선 도로에 불과합니다. 이런 몸의 시스템을 갖추었기에 무엇을 먹든 그 에너지는 우선적으로 근육의 회복과 성장에 사용됩니다. 심지어 라면을 먹어도
그 에너지가 다음 달리기를 위한 탄수화물 로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먹는 음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합 탄수화물, 양질의 단백질, 풍부한 섬유질과 채소 등 운동하는 사람에게 가장 이상적인 영양소들을 이미 충분히 그리고 다양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닭가슴살, 칠면조, 생선 등 건강한 단백질원은 물론 피자까지도 그의 몸에서는 훌륭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 후 피자와 맥주, 피맥을 죄악시하지만 사실 장거리 달리기 후에는 땀으로 많은 염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짭짤한 피자는 염분을 보충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500cm3 정도의 맥주는 근육 회복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 없이 소파에 앉아 피맥을 즐긴다면 그 에너지는 고스란히 복부 지방으로 향하겠지만 격렬한 운동을 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자 회복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음식이라도 내 몸을 어떤 대사 상태에 놓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많이 할수록 무조건 좋을까요? 마라톤 황제 킵초게는 하루에 약 4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화를 가속시킬 정도의 운동량은 매일 40km 이상, 즉 매일 풀코스 마라톤을 뛰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의 운동량은 그 정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수명이 단축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연구는 우리가 운동에 투자한 시간보다 더 긴 시간에 건강 수명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달리기를 원한다면 전문가의 조언은 균형에 초점을 맞춥니다. 20대, 30대에는 유산소 운동의 비중을 높여 만성질환의 발생을 늦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60대 이후가 되면 근력 운동의 비중을 70%까지 늘리고 스트레칭과 균형 감각 운동을 추가하여 우리 몸의 근본적인 힘, 즉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튼튼한 기둥과 골조 없이 집을 계속 증축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식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음식이 좋다고 해서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다양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즐겁게 다양한 식물성 및 동물성 재료를 통해 자연스러운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최고의 식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잠입니다. 그는 하루에 너댓 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고백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회복 속도가 더뎌지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래,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금연,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염증을 치유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근육을 회복시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해도 이 회복의 시간이 부족하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주위의 조언에 따라 최근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웁니다. 진정한 건강은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노력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과감히 훈련을 멈추고 쉬어가는 셋백 기간을 갖는 것이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 건강의 비밀을 엿보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비법이 아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였습니다. 즐겁게, 다양하게 먹고, 꾸준히 움직이며, 충분히 쉬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기보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대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 늘 가득한 즐거움과 행복처럼
여러분의 매일매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몸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건강과 평안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100세 시대,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꿈꾸는 오늘날, 나이가 들어도 청년처럼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살아있는 해답과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0대의 혈관 나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과 영감을 준 인물입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기에 시간을 거스르는 듯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식단 분석을 넘어 건강한 삶의 본질과 원리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삶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히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100세까지 건강하게 달리기 위한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아침 식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아침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따뜻하게 준비한 오트밀 한 그릇, 신선한 사과 하나, 그리고 에너지 가득한 바나나 하나. 이것이 전부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식단은 탄수화물 위주라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오트밀과 바나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경향이 있는 식품입니다. 만약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 아침 식단은 그다지 추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다릅니다. 수년간의 꾸준한 운동으로 그의 몸은 아침에 섭취한 당분을 지방으로 축적하는 대신 간의 글리코겐 형태로 빠르게 저장하여 곧바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걱정 없이 아침 운동을 위한 최고의 연료를 공급받는 셈입니다. 이는 마치 잘 훈련된 군인이 보급품을 받자마자 즉시 전투에 활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과거에는 그 역시 공복 상태로 운동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아침에 10km를 뛰고 저녁에도 10km, 그리고 곧바로 헬스장으로 가 1시간 동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엄청난 운동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넘게 공복 운동을 시도하며 몸이 적응하자 이제는 공복 상태로 하프 마라톤까지 뛸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전문가의 중요한 조언이 등장합니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에서 장시간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을 태우기 이전에 근육의 아미노산을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점점 더 만들기 어려워지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귀한 근육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하프 마라톤처럼 긴 거리를 달릴 때에는 운동 전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그는 이 조언을 받아들여 다시 운동 전에 식사하는 루틴으로 바꾸고 있다고 하니 끊임없이 배우고 적용하는 그의 유연한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점심 식단은 어떨까요? 그는 주로 샌드위치를 즐겨 먹는데 무려 30cm 길이의 샌드위치를 기본으로 때로는 2개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30cm 샌드위치 하나는 소스를 제외하면 약 600칼로리 정도로 하프 마라톤을 뛰면 소모되는 1200에서 1400칼로리를 보충하기에 적절한 양입니다. 그는 주로 기름기가 적은 칠면조 샌드위치를 선택하고 소스는 뿌리지 않아 건강한 식단의 원칙을 지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입맛에도 잘 맞는 하와이안 음식 포케도 그가 즐겨 찾는 메뉴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생선, 밥이 어우러진 포케는
샐러드는 맛이 없다는 편견을 깨주는 훌륭한 건강식입니다. 특히 밖에서 식사할 때는 흰쌀밥을 충분히 먹어 탄수화물 로딩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운동량, 즉 마일리지를 소화하기 위해 매일 탄수화물 로딩을 하는 것은 그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신선한 회나 초밥을 먹으며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아내가 만들어주는 사랑 가득한 식사가 기다립니다. 올리브 오일 스파게티나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 같은 다양한 종류의 파스타,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콩나물밥이나 향긋한 굴밥 같은 한식도 그의 저녁 식탁에 오릅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아내 역시 일주일에 6일은 웨이트 트레이닝과 필라테스를 할 정도로 온 가족이 운동을 사랑하고 실천한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가정은 식단 관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미 완벽한 생활 습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사 시스템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음식을 통해 들어온 에너지를 보내는 두 개의 고속도로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근육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으로 가는 길입니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앉아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근육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좁고 막혀 있는 비포장도로와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특히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대부분의 에너지가 지방으로 가는 고속도로로 쏠려 뱃살이 나오고 지방간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다릅니다. 수십 년간 꾸준한 유산소 및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으로 가는 길을 왕복 4차선 고속도로처럼 넓고 튼튼하게 닦아 놓았습니다. 반면 지방으로 가는 길은 좁은 2차선 도로에 불과합니다. 이런 몸의 시스템을 갖추었기에 무엇을 먹든 그 에너지는 우선적으로 근육의 회복과 성장에 사용됩니다. 심지어 라면을 먹어도 그 에너지가 다음 달리기를 위한 탄수화물 로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먹는 음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합 탄수화물, 양질의 단백질, 풍부한 섬유질과 채소 등 운동하는 사람에게 가장 이상적인 영양소들을 이미 충분히 그리고 다양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닭가슴살, 칠면조, 생선 등 건강한 단백질원은 물론 피자까지도 그의 몸에서는 훌륭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 후 피자와 맥주, 피맥을 죄악시하지만 사실 장거리 달리기 후에는 땀으로 많은 염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짭짤한 피자는 염분을 보충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500cm3 정도의 맥주는 근육 회복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 없이 소파에 앉아 피맥을 즐긴다면 그 에너지는 고스란히 복부 지방으로 향하겠지만 격렬한 운동을 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자 회복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음식이라도 내 몸을 어떤 대사 상태에 놓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많이 할수록 무조건 좋을까요? 마라톤 황제 킵초게는 하루에 약 4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화를 가속시킬 정도의 운동량은 매일 40km 이상, 즉 매일 풀코스 마라톤을 뛰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의 운동량은 그 정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수명이 단축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연구는 우리가 운동에 투자한 시간보다 더 긴 시간에 건강 수명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달리기를 원한다면 전문가의 조언은 균형에 초점을 맞춥니다. 20대, 30대에는 유산소 운동의 비중을 높여 만성질환의 발생을 늦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60대 이후가 되면
근력 운동의 비중을 70%까지 늘리고 스트레칭과 균형 감각 운동을 추가하여 우리 몸의 근본적인 힘, 즉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튼튼한 기둥과 골조 없이